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미국 증시 상황을 전해드릴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증시 상황과 앞으로의 전략 구성에 도움되는 시간 마련해 봤는데요.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방송 시간 외에, 조금 못 다룬 내용이라든지 궁금한 부분들은 노란톡방에서 다양한 정보와 취향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금일 미국 주요 이슈부터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 코메르스반크 같은 경우는 미국 인플레이션 정점이지만 급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했었습니다. 일단은 현재 지금 자체 수치 자체가 일단은 3월달 기준으로 봤었을 때 결국에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속에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오일 가격의 급등과 그 외에 곡물 가격의 상승 흐름을 이어갔었던 게 가장 큰 충격으로 일단 작용을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CPI 발표까지 같이 나왔었죠. 이때가 이제 한 번 더 언급하는 시간 가질 텐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 구간대가 정점이긴 하지만 급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저도 약간 이런 식의 지금 시장 흐름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자 이제 미증시도 이제 같이 조금 더 얘기를 드릴 텐데요. 네, 어제자 이제 뭐 나스닥 3대 지수 전체적으로 이제 강한 상승 흐름을 초반에 보여줬고, 일단 지표 발표 이슈와 더불어서 선물 지수 같이 9시 30분에 일단 상승 탄력을 굉장히 크게 가져갔었는데, 그 상승분 지금 다 반납하면서 지금 하락 흐름, 그래서 이제 약세로 이제 마감을 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결론적으로 이제 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그래도 지금 일단은 미국에서 가져갈 만한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나 내용 체크 자체는 일단은 급한 불은 껐다. 일단 간단히 설명하면 지금 급한 불은 껐고, 이제 앞으로 있을 실적 시즌과 더불어서 조만간 다시금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미국 휘발유 혼합 에탄올 함유량 일시적으로 지금 상향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네, 영국 분기 실업률이 3.8%대로 코로나 이전보다 오히려 지금 개선되었다라는 지금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리랑카 이슈죠. 인플레이션과 에너지의 난으로 인해서 지금 일시적인 디폴트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다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종을 출시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밝혔고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 높아.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에도 지금 뉴스 찾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속보로 계속적으로 이러한 정황이나 내용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와주고 있다. 지금 이 부분에 더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있다라는 이슈가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간 지표 발표 현황 볼 텐데요. 일단 방송 전 한 주 동안 주요 지표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지표 발표보다는 FOMC 회의 공개와 최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일단 좀 관심도가 높아 있는 WASD 보고서, 즉 미국 농무부에서 발표하는 세계 농업 수급 전망 보고서가 가장 큰 쟁점이었었는데요. 해당 부분들은 조금 더 나중에 다루도록 할 거고요. 네, 그 중요했던 지표들 다시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주간 원유 재고량이 242만 배럴로 예상치를 굉장히 크게 상회를 해준 모습입니다. 일단 시장 예상은 마이너스 200만 배럴 가량을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 급격하게 이제 재고량이 이제 상승했던 모습이었었죠. 이러한 모습으로 일단은 중국 상하이에 이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원유 수요량 감소와 더불어서 일단 전략 비축류 방출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주간의 원유 가격은 100달러 선에서 90달러 초반대, 93달러대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내려왔듯이 말이죠. 근데 이제 다만 미국 천연가스 재고량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30억 입방비트로 일단 예상치를 크게 하회를 해준 모습입니다. 네, 현재 에너지 인플레이션은 원유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지금 그렇게 크게 잡히지 못하는 것이 조금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자 이제 원유 가격의 급등도 같이 보여주면서 전체적인 이제 원자재 흐름 자체가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러시아산 지금 천연가스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는 상황에서
일단 이에 동참한 국가들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천연가스를 이제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좀 일어난 현상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조금 빨리 전쟁이 끝나야 할 텐데 지금 특히나 이제 이 푸틴 대통령이 민간인 학살과 최근에 의혹이 불거진 뭐 민간인 대상 지금 생화학 무기 살포 관련 의혹들을 보면 일단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협상을 하고 싶어도 지금 현재 민심이 절대 이를 따라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죠. 그래서 따라서 전쟁이 지금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같은 경우는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일단 16만 6천 건으로 예상치를 하회해 준 모습이었었는데요. 시장 예상치는 20만 건이었는데 3만 4천 건이나 하회를 했으니 확실히 지금 현재 미국의 고용 상황은 아직 좀 건재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다음 가장 많은 투자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당연히 어쨌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저 역시도 저녁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저녁 9시 30분부터 해서 일단 지표 발표 순간 그리고 이제 예상치보다 이제 0.1% 상회해준 모습과 더불어서 시장의 움직임, 선물 지수의 움직임을 체크를 하면서 계속적인 대응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전년 대비 이제 8.5% 상승한 것으로 발표가 됐고, 이는 시장 예상치인 8.4%를 웃돈 것뿐만 아니라 일단은 전달 수치인 7.9%를 앞지른 수준인데요. 일단은 금리 인상이 단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번 발표에 따른 내용 자체는 조금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죠. 누구나가 좀 예측을 할 수 있었고 가장 최고점. 그래서 피크 아웃에 대한 얘기가 아까 제가 인플레이션 정점이지만 그쵸? 정점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는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낙폭 자체도 쉽지는 않고 지금 현재 상황보다도 굉장히 크게 계속적인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가져가긴 힘들다. 왜냐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했었던 상황이었었죠. 이때 당시만 보시더라도 뭐 오일이라든지 뭐 팔라듐, 니켈 가격의 원자재 상승 급등 흐름 자체가 굉장히 크게 보여줬었습니다. 뭐 그 외에 이제 천연가스 변동성도 굉장히 컸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에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되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의 이제 다시금 그만큼의 상승 흐름보다는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어도 정고점을 돌파하기는 힘들 것이다. 대신에 이제 굉장히 큰 낙폭을 가져가기도 힘들 것이다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지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난 주간, 지금 한 주간 주목할 만한 이제 실적 발표 기업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에게는 코로나 맥주로 유명한 음료 회사죠. 컨스텔레이션 브랜드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주당 순이익은 2.37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2.09달러를 지금 상당 수준에 상회한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총 매출도 21억 달러로 일단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하면서 호실적을 보여준 상황인데요. 네, 일단 차트도 같이 보면서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지금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지금 일단은 가파른 상승세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전에 이제 뭐 기대감과 더불어서 지금 다시금 상승 흐름세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전에 있었던 낙폭 자체를 지금 다 잡아주면서 지금 현재 구간대 되돌림 수치 78%, 이전의 낙폭 자체 이제 78%, 약 지금 현재 구간대는 이제 80%대 이제 웃돌면서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호실적 이 부분과 더불어서 봤을 때는 단기적인 대응 자체도 충분히 일단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고 특히나 정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제가 이제 280달러대까지도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도 남아 있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티커는 STZ, STG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의 여력 지금 현재 시장에서 왜냐하면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언급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 미국은 지금 현재 지금 바라봤었을 때 증시 흐름 자체가 일단은 가장 주목하고 있었던 거 제가 일단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일단 매월 발표에서 가장 1번으로 지금 꼽힐 만한 부분 중에 하나가 1번 같은 경우가 지금 당연히 FOMC 회의 결과겠죠. FOMC 회의 결과고 여기서 더불어서 이때 작년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주목했었던 게 금리 인상에 대한 여부와 시기가 가장 중요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가장
지표 발표 중에 이제 대장으로 꼽혔던 게 매월 초 금요일 날 발표됐었던 비농지표 발표. 그래서 비농지표의 발표와 실업률 개선, 그래서 경제 상황이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 이 부분이 지난 시장에서 작년 시장 한 해 동안의 가장 큰 주요 이슈였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이제 금리 인상과 반영이 됐고 이미 금리 인상을 시작한 상황 속에서 지금은 바라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게 당연히 원래도 2번으로 지금 대장으로 봤었던 CPI, 소비자 물가지수죠. 소비자 물가지수 지수 발표 같은 경우가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었어요. 왜냐면 연준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많다. 그래서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계속적으로 시장에 내놓으면서 시장의 안도감을 계속 줬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이 CPI 발표가 나온 직후에도 약간의 변동성만 있을 뿐이지 강한 추세나 흐름 자체를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라봤었을 때 결국에는 이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을 잡아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크게 기초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빅스텝으로 갈 것이냐 베이비 스텝으로 갈 것이냐에 따른 내용과 가장 큰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CPI 발표였다. 그래서 어제자 CPI 발표 직후에 브레이너드 연준 인사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50bp 단행을 해야 되고 뭐 QT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준에서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지금 시장은 오히려 연준의 발표 내용, FOMC가 가장 큰 1번 대장 역할을 하는 부분 중에서 당연히 이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을 가장 크게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25bp를 상승한 직후에 지금 계속적으로 50bp를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일 가격이 계속적으로 안 잡혀서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가장 최근에 시장에서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지금 25bp 이미 가져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50bp 그 이상까지도 이제 연속적으로 QT까지 보여주는 상황 속에서도 이 지금 현재 시장이 인플레이션 수치가 잡힐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일단 좀 계속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한 번 더 조금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자 현재 상황에서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봤었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일단 가장 크겠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가장 큰 상황 속에서 여기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전쟁 속에서 일단은 초반에 침공을 했을 당시에 이제 전 세계적인 충격이 굉장히 컸었죠.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무뎌지는 상황으로 일단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이 시대에 지금 전쟁이 발생을 해? 라는 부분으로 지금 가면서 시장의 공포와 충격을 굉장히 크게 줬었던 상황이었었죠. 근데 이게 이제 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뭐 사망자가 계속 나와주고 민간인도 이제 사망에 대한 얘기도 나와주면서 초반에 있었던 내용 자체가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무뎌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는 그래도 다시금 한 번 더 눈살을 좀 찌푸리게 했었던 게 민간인 뭐 학살이라든지 지금 생화 무기를 지금 사용했다라는 증거들이 포착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협상에 대한 난항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겠죠. 결국에는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고 장기화되는 부분 중에서 가장 크게 우려를 해야 되는 게 공급망. 쇼크가 이제 계속적으로 공급망 병목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추가적인 제재도 당연히 더 많이 가해질 부분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원자재라든지 뭐 주요 생산을 하는 뭐 이제 원유나 천연가스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단 공급망 쇼크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지금 지켜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계속적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단기적으로 이제 낙폭을 크게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고 어제차 특히나 EU와 지금 오펙 간의 회의에서도 지금 봤었을 때 일단은 러시아산 원유 제재 자체가 장기적으로 오일 쇼크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시장에 나오면서 어제 하루만 지금 6% 넘는 오일 가격의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추세 자체가 일단은 전력 기축률을 풀고
그렇죠? IEA 회원국과 미국에서 이제 전략 비축률을 풀고 오펙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증산을 요구를 하면서 오일 가격의 낙폭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오일 차트를 보면서 이제 다시금 얘기를 드릴 텐데, 네, 가장 최근 일단은 오일 가격이 일단은 전쟁과 더불어서 지금 130달러대까지 이제 치솟다가 지금 최근 추세가 이제 낙폭을 굉장히 크게 다시금 보여주면서 지금 다시금 가격대에 이제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컸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일단은 오일 자체를 이제 수요를 많이 하는 지금 중국 상해나 일단 광저우 지금 계속적인 봉쇄가 장기화 봉쇄를 이어지면서 일단은 지금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재고량의 폭증 이런 부분들로 지금 현재 115달러대에서부터 93달러대까지 지금 추세를 굉장히 크게 가져갔었는데 어제자 이러한 이슈와 지금 더불어서 어제 하루만 지금 6.69% 지금 상승을 보여줬고요. 현재도 지금 오전만 보더라도 오일 선물 가격이 지금 1%대 다시 급등을 해주면서 다시금 지금 101.60달러대까지 지금 상승폭을 이어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상황과 지금 좀 더불어서 지켜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지금 모든 산업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 보셨을 때, 일단은 1차적으로 지금 생산, 채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오일 사용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이거를 전기로 지금 바꿔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 자체에서 이제 이 오일이 어떤 단계에서든 계속적으로 사용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100달러대 그 이상까지 안착을 하는 움직임을 계속 보여준다라고 하면, 계속 여기서 이제 플러스 가격을 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전 가격대보다 생산에 대한 지금 가격 상승이 일어날 테니까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이렇게 해가지고 가공 단계를 계속 거치는 과정에서 1번 과정에서도 가격 상승이 올 것이고요. 2번, 3번, 4번, 5번에서도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계속적으로 붙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금 받는 물건이나 어떤 특정 내용 자체가 가격이 프리미엄이 굉장히 크게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1번과 2번, 2번과 3번 각각의 가정 속에서도 운송이나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겠죠. 이게 배가 될 수도 있고요. 차가 될 수도 있고 비행기가 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오일 가격이 계속적인 고점과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켜본다라고 하면 쉽사리 지금 현재 단계에서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 요소가 지금 없다라고 지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1순위는 그래도 현재 미국에서 지금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는 오일 가격의 지금 낙폭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산업군이 계속적인 가격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제 중국, 그렇죠? 상하이 지금 봉쇄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두 가지를 플러스로 접목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일단 봉쇄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러시아 제재와 이 부분들로 따라봤을 때 일단은 계속적으로 어떤 특정 원자재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계속적으로 공급망 쇼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공급망,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지금 공급 차질이 계속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더불어서 지금 또 하나 더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코로나까지도 이 세 가지 요소가 계속적으로 잡혀 있는 상황 속에서 잘 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중국 상하이 지금 봉쇄 그리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지금 공급망 쇼크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져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상황으로 지금 더불어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그렇죠? 금리 인상을 지금 50bp 아니면 그 이상을 계속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했었을 때 이 세 가지가 해소가 될까요? 코로나가 갑자기 그렇죠? 종식이 되고 상하이 봉쇄가 갑자기 이게 코로나랑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봉쇄가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이 갑작스럽게 해결이 되면서 공급이 활발해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갑자기 평화 협상을 맺는 결과로 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원래는 단행을 한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으로 강하게 잡을 수 있는 가장 큰 카드가 될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아무리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올해 초 1월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연준이 생각했었던 전혀 그림과 다른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금 상황보다는 저는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현재 뭐 지금 바라봤을 때 90%에서 뭐 94%대까지 이번에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지금 부분이 다음 금리 인상 부분이 50bp로 확정이 되는 부분이 90에서 지금 한 94%대까지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거의 뭐 100% 확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준 뭐 위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장 최근에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고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시장에 지금 충격을 안 주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연준이 왜 그러면 더 강하게 지금 금리 인상을 더 단행을 하고 넘어가도 괜찮은데 이렇게 지금 좀 조심스럽게 작년부터 계속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금리 인상 전에 계속적으로 우리 금리 인상 할 거야. 금리 인상 해야 되겠어.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계속 이 부분을 가져가야 되겠어. 자꾸 이런 얘기를 계속 시장에 가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시장에 충격을 덜 주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렇게 조금 더 제가 봤을 때 천천히 늑장 대응을 가져간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위에 세 가지 요소가 단기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는 상황 속에서 물가는 잡히지 않는 상황으로 치솟는다? 이게 이제 경기 침체가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럼 계속적으로 이제 낙폭만 계속 이어갈 것인가요?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어쨌든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생각을 해보셨을 때 자, 일단은 미 증시가 일단은 금리 인상에 대한 쇼크 때문에 지금 낙폭을 보여줬었지만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내용 자체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증시 자체는 일반적인 지금 현재 시황만 가지고 그리고 전쟁 이슈와 지정학적 리스크만 본다라고 하면 한 번에 반등 없이 계속적인 낙폭을 이어갔어야 돼. 사실상 이 구간대에서도 약간의 반등 이후에 약반등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하락을 계속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추세가 일반적이었었겠죠. 현재 상황을 계속적으로 더불어서 봤었을 때. 하지만 일단은 지금 저점 대비 일단 여기가 이제 저점이다라는 관점으로 기술적 반등을 보여줬었을 때 거의 이제 지수로 봤었을 때 거의 2,000포인트 이상을 지금 단기간에 강하게 상승 슈팅도 나왔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어떤 특정 이슈나 지금 소화된 부분 자체가 없었죠. 전쟁이 지금 종결된 것도 아니고요. 코로나가 종식된 상황도 아닌 상황 속에서도 이런 강한 상승 흐름을 가져가는 게 이제 증시의 흐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는 게 가장 좋냐라고 봤었을 때, 제가 바라봤을 때는 지금 현재 추가 하락에 대한 관점, 이번 주 자체는 CPI에 대한 지금 공포와 여파,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바라봤을 때는 금요일 장세까지도 이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관점도 같이 나와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이번 주 흐름 자체는 이번 주까지는 낙폭을 가져갈 거고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CPI 발표가 이미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적으로 있을 실적 발표 시즌이죠. 기업들의. 그래서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이러한 상승 흐름을 가져갔었던 것도 참고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현재 상황 속에서 이제 다시금 추세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추세 자체가 이제 15,200대까지도 지금 다시금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봤었을 때 다시금 상승 탄력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말로 지금 말도 안 되게 지금 상승 탄력을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17,000대까지도 다시금 이전 고점 돌파를 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기술적 반등에 대한 내용 해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상승 탄력을 가져갔었던 정고 라인 때까지는 기술적 반등 그리고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상승 흐름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 이상의 추세를 계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내용 자체는 당연히 이 구간대에서 지금 가장 크게 지금 상승 탄력을 가져갈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방금까지 이제 설명드렸었던 내용. 일단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되겠죠.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속에서 금리 인상을 계속 가져가는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 자체를 지금 잡아주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일 가격의 낙폭을 계속 가져가야 되고요. 이 이상의 상승을 계속 가져간다는 것은 오일 가격대가 오히려 70달러대까지 안정권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크루드 오일 가격 자체가 지금 기준으로 봤었을 때 70달러대까지도 낙폭을 보여주면서 그 가격대에 행보를 가져가야 지금 이 이상의 상승을 가져갈 수 있고요. 당연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으로 전쟁이 종결되는 상황. 거기에서 더불어서 이제 뭐 코로나 종식이라든지 이런 이슈나 내용 자체가 있다라고 하면 충분한 강한 슈팅에 대한 흐름 자체는 이 이상부터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벌써 전고 자체를 2번이나 가져갔었던 자리값이다 보니까 가장 최근에 일단은 실적과 더불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라고 하면 15,200대까지는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지금 설명을 드리고요. 네, 일단 다음에 지난 한 주간 이제 주목할 만한 이제 뭐 실적 발표 기업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우리에게는 일단은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던 루이비통 같은 경우가 지금 발표가 지금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이제 좀 나중에 지금 좀 가져가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지금 미국 대형 편의점 브랜드인 이제 엘버스 컴퍼니입니다. 해당 기업은 이제 편의점뿐만 아니라 대형 마켓 및 약국을 운영하는 기업인데요.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었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일단 주당 순이익이 0.75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0.63달러를 이제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총 매출 역시 173억 달러로 지금 시장 예상치를 6억 달러가량 상회하는 수치를 보여주면서 일단 호실적을 보여줬었는데요. 일단 인플레이션 상황임에도 지금 기본 소비 심리는 아직 주춤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미국 중고차 소매 업체인 카맥스입니다. 일단 주당 순이익은 0.98달러로 시장 예상치였던 1.3달러를 지금 크게 하회해준 모습입니다. 일단 인플레이션 여파가 확실히 고가품부터 일단은 소매 심리를 위축이 지금 현재 시작되는 것인지 아닌지 약간 지금 우려스러운 지금 실적 발표인데요. 일단 지난번에 제가 주택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충분히 지금 일단 고가 품목부터 금리 인상 시점부터 해서 고가 품목부터 일단은 주택 이런 부분들부터 일단은 소비 심리가 위축될 것이고 그 외에는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그 외에 이제 고가품, 사치품부터 해서 점점 이런 소비 심리에 대한 위축을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드렸었는데 일단은 다른 대형 중고차 업체들의 이제 실적 상황 역시 조금 지켜봐야 할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됐는데 어디에서 이제 앞으로 있을 실적 발표 기업들 많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잠깐 쉬었다가 방송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먼저 가장 큰 화두였던 FMC 공개 내용 지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일단은 연준이 구매자산 축소 3개년 계획 발표와 더불어서 일단 다음 달 있을 회의 이후에 대차대조표 축소 QT 가능성이 언급되었다라는 점입니다. 특히나 상세하게 나온 부분은 매월 950억 달러 규모의 긴축이 이제 예상된다라는 점인데요. 일단 현재 연준이
시장이 이제 회수해야 하는 전체 자금은 리먼 사태 때 이제 양적 완화로 풀어놓았던 자금을 더해서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경기 부양책 명목으로 풀어놓은 자금까지 합친다라고 하면 9조 달러에 달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 중 최소 5조 달러는 지금 회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매월 950억 달러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긴축을 진행할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일단 물가 상승폭과 좀 더불어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그 상승폭이 가파를 것으로 지금 판단되며 지금 위원들은 지금 50bp 인상을 선호를 했지만 단기적 불확실성 이유로 3월에는 25bp 인상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다음 달에 이제 5월 FOMC 회의에서는 높은 확률로 50bp 거의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00% 가까이 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현재 상황으로 봤었을 때. 일단 당분간 기술주는 좀 접근이 금지될 것으로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표적인 기술주이자 일단 뭐 메타버스 대장으로 꼽혔던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이 일단 심상치 않은 것으로만 봐도 아마 아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일단 가장 큰 충격이었었죠.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이 엔비디아의 주가 자체가 지금 현재 거의 낙폭 자체를 지금 굉장히 크게 보여주면서 네, 여기 있습니다. 낙폭 자체를 크게 보여주면서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봤었을 때 거의 30%나 고점 대비 지금 현재 30% 이상 지금 낙폭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주가 흐름 자체도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었을 때 제가 예상을 지금 본다라고 하면 다시금 뭐 NFT다, 지금 메타버스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강한 상승 탄력을 가져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이유 중에 하나는 시선이 너무 많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공급망 쇼크로 지금 굉장히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렇게 공급망이 지금 쇼크가 있고 수요 공급으로 봤을 때 공급이 차질이 있고 물량이 지금 적은 상황이 지금 계속적으로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아까도 고가 품목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었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자동차, 주택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이 지금 PC 쪽으로 이제 조금 많이 맞물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PC 수요 둔화와 지금 뭐 무역 경색 지금 뭐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이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이 공급사인 지금 엔비디아의 이제 주가가 계속적인 낙폭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재고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이제 크게 보여주면서 오히려 이제 수요 둔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낙폭 사태를 가져가고 일단은 일시적으로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당장은 엔비디아 일단은 시장 자체가 워낙 작년 지금 핫했었던 주식이었다 보고 지금 현재 작년부터 했었을 때 거의 이제 주가가 지금 100 초반에서부터 이제 300달러대까지 약 3배가 지금 올랐었던 상황이었다 보니까 지금 가격 떨어졌을 때 엔비디아는 선호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줍줍 타이밍 아닌가라는 얘기가 지금 시장에 계속 돌고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타이밍은 조금 아직 이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조금 그동안 눌렀었던 종목들 중에 더 괜찮은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노란톡방 참여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일단은 지금 실적 발표 시즌 더불어서 다시금 추세 전환되는 시점에서 공격적으로 일단 계속적인 종목들 추천드릴 텐데요. 제가 일단 엔비디아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다. 지금 가격대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일단은 200 초반대를 얼마나 잘 지켜주냐가 일단 관건인 거고 200 초반대를 못 지켜주면 단기간에 낙폭은 160달러대까지도 충분히 하락을 지금 가져갈 수 있는 차트 흐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160달러 그리고 170달러대부터 해서 일단은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추천을 일단은 가져갈 종목 중에 하나인 거고요. 이때 돼서 일단 주가의 낙폭과 흐름 자체를 이어갔었을 때 한 번 더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다음 내용 자체는 미국 농무부 세계 농업 수급 전망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밀은 지금 현재 공급량 소비량이 모두 증가를 하지만 소비량이 더 지금 증가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흑해 항구가 폐쇄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우크라이나 수출입이 지금 막힌 것이 가장 큰 타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사수혜죠. 이런 지금 밀의 지금 가격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가파르진다라고 하면 쌀 같은 경우는 이제 반사 수혜로 가격이 상승, 수요가 상승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일단 생산량 감소와 그리고 이제 전체 소비량 증가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쌀 같은 경우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면화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생산량의 변화는 거의 없지만 지금 중국 내 소비량 감소로 인해서 다소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 이렇게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도 이제 좀 설명드렸던 지정학생 리스트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생화학 무기 사용 의혹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적으로 지금 속보로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황이나 내용 근거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미국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내부 우성향 지금 군부대 정보 통해에 의해서 지금 언급됐던 상황이고요. 아까도 계속 얘기 드렸지만 민간인 학살에 이어서 생화학 무기 사용까지 사실로 지금 계속적으로 확실히 드러날 경우에는 일단 이 전쟁 협상은 더 난항을 계속적으로 겪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의 지금 전쟁 장기화는 국가 자체에 큰 어려움을 주지만 일단은 민심이 협상을 쉬이 용납을 하지 못할 것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 핀란드마저 나토 가입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동유럽 전선으로 지금 확대될 것이다 이런 내용 자체가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목할 만한 경제 지표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일단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도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 어제자 그만큼 요동을 치고 변동성을 크게 보여줬으니까 오늘자 이미 지금 앞에서 그만한 변동성을 보여주진 못할 거예요. PPI 발표가 나오더라도 그만한 변동성을 주진 못하지만 어쨌든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자 그래도 주요 지표 발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주간 원유 재고량 자체도 어제자 가파른 상승, EU와 지금 오펙 간의 회의 결과 때문에 지금 나와줬었던 6%대 오일 가격의 상승 흐름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계속적으로 지금 전략 비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는 재고량의 증가로 인해서 오늘자는 일단 일시적인 낙폭을 조금 예상을 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일단 낙폭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내일은 미국 소매 판매가 지금 발표가 있고 내일 역시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내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4월 19일 같은 경우는 미국 건축 승인 건수와 주택 착공 건수 자체도 일단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일단 승인이랑 착공이랑 이 부분들로 봤었을 때 이제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얼마나 이 부분들 자체도 위축이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기 흐름이라든지 앞으로의 예측도 조금 더 바라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중요하죠. 일단은 지금 미증시에서 발표될 내용 중에서 봤었을 때 일단 가장 큰 악재는 이미 다 가져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큰 악재 일단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CPI 발표가 너무 크게 나와주면 어떡하지? 이제 3월에 이슈와 더불어서 너무 크게 일단 또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뛰어넘는 수치 이런 공포 자체가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 부분이 일단은 소화는 됐잖아요. 충격은 주긴 했었지만 일단은 소화가 됐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시금 이 실적 발표 시즌으로 지금 체크를 하면서 다시금 상승 전환으로 일단 생각해 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지금 내용 중에 하나는 일단 금융주, 대형 금융주들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기술주들로 이제 발표 시즌이 넘어가는데 자, 오늘은 일단 JP모건, 블랙록이 일단은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인포시스, 델타 항공도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민주식 중에 또 하나죠. 베드베스트 앤 비욘드까지도 지금 오늘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자, 당연히 금리 인상 수혜주로 봤었을 때는 뭐 JP모건 지금 그 외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으로 봤었을 때는 에스파고 지금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이런 금융주들을 지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이미 지금 봤었을 때 이런 IB들의 투자는 조금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일단은 투자 자체를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 속에서 봤을 때는 계속적인 낙폭 흐름 때문에 여도 지금 현재 실적 발표로 인해서
다시금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아주긴 조금 힘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오일 가격의 낙폭을 일단은 한 번 더 90 언더로 보여줬을 때는 당연히 델타 항공주들 한 번 더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당연히 이제 뭐 코로나 종식과 전 세계적인 추세나 흐름 자체가 낙폭을 강하게 가져가고 이제 종식에 대한 시그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항공주들부터 일단은 리오프닝에 대한 시점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크게 리오프닝을 했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항공주다 보니까 델타 항공은 꼭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관심으로 담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은 14일 같은 경우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그리고 이제 TSMC 그리고 웰스파고,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가 발표에 있을 예정이고요. 시티그룹 그리고 이제 US 뱅코크 그리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지금 찰스 슈왑 같은 경우는 4월 18일 날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주 동안 지금 다음 주까지 수요일 방송 이전까지 지금 발표 내용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금융주 발표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18일까지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일단은 월요일까지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존슨앤존슨, 로레알 그리고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이제 4월 19일에 있을 거고요. 일단 로키트 마틴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다시금 또 상승 탄력을 이어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가장 최근의 추세로 좀 봤었을 때는 좀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 실적 발표나 이런 부분들로 일단은 전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기업 자체로 봤었을 때는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IBM 그리고 이제 헬스그룹까지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일단 각각의 이제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일단은 주목할 만한 기업들 한 번 더 추려서 일단은 노란톡방에서 정리 드릴 거고요. 여기서 일단은 진입이나 이렇게 가져갈 만한 종목들까지도 추려서 다시금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또다시 이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월가 IB들의 이제 기업 평가 점검인데요. 일단 JP모건이 이제 AT&T에 대한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일단 목표 주가는 지금 22달러로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미디어 비즈니스에 이제 자본을 투입해야 하는 것을 지금 워너브라더스 분리로 인해서 일단은 통신에만 지금 좀 주력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통신 산업의 성장은 좀 느리지만 일단 경쟁사와 지금 좀 더불어서 봤었을 때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얘기가 나와주면서 일단은 매수 의견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숫자 보면서 일단 다시금 설명드릴 텐데 잠시만요. AT&T 지금 매수 의견 T죠, T. 잠시만요. 여기가. 그래서 지금 일단은 주가 자체는 지금 일단 가장 최근에 낙폭을 굉장히 크게 가져갔었고 제가 예전에도 이제 한번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주고 있죠. 지금 잠깐 밝게 보면 예전에도 이제 제가 여기서 주가 분석을 했었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일단 최근 낙폭과 더불어서 봤었을 때는 22달러 때까지는 이제 다시금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신규 진입이나 이런 부분들로 제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좀 매력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차트가 좀 너무 많이 깨져 있는 상황과 더불어서 봤었을 때는 그렇게 조금 아직 매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로 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기업 평가에 좀 변동 점검도 좀 필요할 텐데요. 일단은 루프, 제가 작년에도 일단 좀 한번 설명드렸던 온라인 데이팅 앱 시장의 좀 대장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치, 매치 그룹인데요. 일단은 전체 월가 IB 평가 14곳이 지금 매수고요. 일단 3곳이 중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149.88달러로 일단 주요 사업 분야는 뭐 틴더, 매치, 밀틱 등의 이제 데이팅 어플리케이션과 뭐 관련 상품인데 일단은 최근 시장에서 좀 엇박자로 이쪽 부분에 관심이 쏠리면서 상승 탄력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뭐 당연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넷플릭스죠. 일단 너무 우리나라에서 일단 이미 너무 핫하기 때문에 이 넷플릭스 골드만삭스에서는 지금
넷플릭스를 중립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는 450달러에서 420달러로 지금 하향된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은 조금 안타깝지만 당연히 일단 선두주자로 가져갔었던 넷플릭스가 결국에는 이미 시장의 포화 상태를 가져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넷플릭스도 같이 이제 차트를 보면서 지금 차트 없이 일단은 가져가겠습니다. 일단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일단은 이 시장 흐름에서 OTT 시장에서 일단은 대장을 가져갔어요. 대장을 가져가면서 계속적으로 일단은 신규 회원 자체가 계속적으로 막대하게 계속 유입되면서 강한 상승 흐름, 주가의 상승 흐름까지도 이제 매출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상승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이미 지금 오를 대로 올랐다는 거죠. 이미 가입할 사람들 거의 다 가입했고요. 신규 가입 자체는 이미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점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시장 자체의 대장으로 일단은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경쟁 자체가 뭐 디즈니 플러스다 그 외에 이제 OTT 자체를 제가 한번 정리드리는 시간 가졌었는데 나머지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미 차지하고 있었던 양 자체도 이미 뺏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 IB 평가 18곳은 이제 매수, 그리고 이제 18곳은 중립, 그리고 이제 2곳은 매도. 그래서 이제 평가 목표 주가는 지금 514달러라고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은, 강한 상승 탄력을 지금 가져가기에는 넷플릭스의 이제 콘텐츠나 뭐 질 자체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너무 좋은 상황인데, 훨씬 더 강력한 내용 자체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지금 대장을 매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장에서. 안 그러고서는 지금 현재 주가 라인대를 계속적으로 좀 유지하면서 오히려 횡보자리값 아니면 강한 상승 탄력은 절대 가져가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넷플릭스가 지금 일단은 344달러대까지 고점 지금 700달러에서부터 이제 강한 낙폭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뭐 지금 장기 이평선이나 흐름 자체를 지금 체크를 해보셔도 아시겠지만 상승 탄력을 가져가기는 조금 힘들 것이다. 어쨌든 400달러 선대까지 회복을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다시금 또 강한 낙폭을 보여주면서 현재 구간대 가격대를 지금 횡보자리를 계속적으로 좀 이어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얘기를 안 꺼낼 수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일단 좀 마지막 내용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일단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좀 설명 간단하게 드렸었지만 PC 수요 둔화 그리고 이에 따른 그래픽카드 가격 하락 그리고 이제 과잉되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금수 조치로 인해서 주문 출처 우려. 러시아가 게임과 채굴 부분에서 시장 컨센서스보다 지금 소비자용 GPU 구매력이 이제 굉장히 크게 나타나면서 이 부분이 지금 엔비디아에 굉장히 큰 타격을 크게 받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엔비디아 일단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 주가 흐름 자체로 봤었을 때는 지금 고점 대비 지금 350달러에서 부근에서부터 지금 200달러 초반대까지 낙폭을 가져갔으니까 지금이 좀 줄줄 타이밍이다. 뭐 가져간다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힘든 상황이고 지금 바라봤을 때 215달러 지금 기준보다는 200 초반 그래서 205자리 값 지지를 얼마나 잘 해주는지 200 초반의 지지를 얼마나 잘 해주는지 보고 진입해도 충분히 늦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조금씩 일단은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200 초반 오히려 이제 100달러대 이제 오히려 후반대에서부터 안착했었을 때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좀 매력적인 가격대다. 한 번의 진입보다는 일단은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는 나쁘진 않고요. 일단 좀 장기적인 추가적인 러시아 제재나 이런 부분들이 가져간다라고 하면 낙폭은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IB들은 이에 더해서 기업 수익률이 이제 저하될 것으로 일단은 판단하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낮출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단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좀 더 유익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